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유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신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 약 20분간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상태로는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석 청구는 앞으로의 재판 출석 등 사법 절차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열렸죠. 윤 전 대통령이 또 출석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며 13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오늘 처음으로 중계가 일부 허용됐습니다. 피고인 없이 걸석 재판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지기현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중계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 중계는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만 허용되는데요. 공인이 아닌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검 측도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에 이익이 큰 점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불이익은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한 재판은 오후 12시 10분쯤 휴정해 2시 10분부터 증인신문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출석하기도 했던 보석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지난주 보석신문 출석 이후 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없는 걸석 재판을 진행했고 특검이 신청한 재판 중계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중계를 허가했다며 증인의 초상권, 증인 진술 중계로 다른 증인들 증언이 오염될 염려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 전까지만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 감수를 재차 경고했습니다.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번 고지드린 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재판이 중계되는 만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난데없는 검은 넥타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며 특검 파견 검사들의 옷차림을 언급했습니다. 검찰 측의 검은 넥타이에서 문제 제기하는 바에 따라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절차가 모순이고 잘못되고 더 나아가 위헌이라면 특검이 본 사건의 수사와 공소주 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및 증거 조사가 모두 무효가 될 것입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며 재판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넥타이가 어쩌고 하시면서 그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어떤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신문에 직접 출석해 건강 악화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TV 진기훈입니다. 법원 형사 25부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 진행에 앞서서 재판의 중계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 측에 중계 신청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 중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인이 아닌 해당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해서 증인신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를 불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자신의 출석을 담보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5, 6에 따라서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번 고지드린 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쌍방 벌석 재판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네, 재판장님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불출석 관련한 의견입니다.